자,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레임 레이아웃은 앞서서 다뤘던 다른 레이아웃과 다르게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식 뷰들을 배치하는 특정한 규칙들이 없이 그저 자신 안에 포함되어지는 자식 뷰들을 현재 자신의 프레임 최상단에 중첩해서 배치해주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레이아웃인가 싶을 수 있어요. 모든 차일드 뷰들이 같은 영역에 겹쳐서 배치되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배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탭 화면처럼 제한되어진 영역들을 여러 개의 뷰들이 교차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레임 레이아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개 이상의 겹쳐져 있는 뷰들에 대해서 물론 동시에 다 표시를 하면 이것저것 다 섞여서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을 테니까 겹쳐져 있는 뷰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앞에서 뷰의 속성 중에서 가시성이라는 속성이 있었잖아요. visibility라는 이 가시성 속성을 하나만 true로 놔주고 다른 뷰들은 다 숨겨놓은 형태로 사용을 해주면서 탭 형태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우리 자바 스윙에서 보면 카드 레이아웃 비슷하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프레임 레이아웃 역시 뷰 그룹으로부터 파생되어진 클래스이겠죠. 그래서 뷰 그룹으로부터 상속받은 프레임 레이아웃 자체의 속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현재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상속받은 클래스로부터 역시 프레임 레이아웃 자체의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클래스가 상속되어져서 정의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속성이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는 속성 하나밖에 없네요. 특별하게 배치에 대한 내용들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차일드들이 나 어느 쪽에 치중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속성이 하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프레임 레이아웃 자체의 세부 속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foreground라는 속성은 이렇게 전경 이미지를 설정할 때 사용한다라든가 또 foreground gravity라는 것은 그런 전경 이미지를 화면 어느 쪽에 치중해서 나타내도록 할 것인가를 지정을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두 가지 속성을 통해서 어떤 전경 이미지를 하나 간단하게 표시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하고자 했을 때 그다지 많이 사용하는 속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속성은 현재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식 뷰들이 모두 다 비지빌리티 속성이 건 속성으로 사라진 형태가 됐다면 인비지블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반해서 건이라는 속성은 영역을 확보하지 않고 정말 없는 것처럼 처리가 되어지는 그런 속성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식 뷰들이 모두 다 사라졌을 때 그 자식 영역을 유지할지 말지를 설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탭 화면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다지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이런 속성이 있구나 정도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프로젝트는 지난주에 사용했던 레이아웃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XML 문서만 교체해서 집어넣어주면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탭 화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도 보면 탭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에 내가 선택할 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할 탭들이 보통 버튼 형태로 한 행에 배치가 되어져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공통의 영역들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교차해서 보여지는 특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화면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우리 교재에 가보면 4.3.2절에서 탭 포스트를 이용해서 좀 더 세련되게 탭 화면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레벨에 내려가서 실제 프레임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보고 어떻게 버튼 이벤트에 따라서 화면을 교체할 수 있는지를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아웃을 추가할 것인데 그 새로 추가되어질 레이아웃의 루트 엘리먼트가 뭐가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리니어 레이아웃을 테스트할 때는 루트 엘리먼트가 리니어 레이아웃이 됐고 릴레티브 레이아웃을 테스트할 때는 루트 엘리먼트가 릴레티브 레이아웃이 됐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을 테스트할 때는 루트 엘리먼트 전체가 다 프레임 레이아웃이 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단에 버튼을 두고 그 버튼에 따라 하단의 내용이 바뀌도록 해볼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버튼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 즉 버튼들과 프레임 레이아웃은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루트 엘리먼트를 프레임 레이아웃이 아니라 수직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형태로 설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을 루트 엘리먼트로 가지면서 수직 방향에 배치를 할 수 있는 빈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frame layout underbar test.xml 이라는 이름을 부여했고, 이 자체로는 우리 디자인 뷰를 통해서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실행시켜 볼 수는 없을 테니까 아예 XML 문서를 만든 김에 바꿔보면 이 main activity의 onCreate에서 set content view 하기를 현재 activity underbar main이 아니라 frame layout underbar test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소위 레이아웃 폴더 밑에 frame layout underbar test.xml 이라는 내용으로 내 액티비티의 내용을 채워라 라고 설정을 해 볼 것이에요. 자, 디자인 뷰를 통해서 몇 개의 항목들을 집어넣읍시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제들을 작성을 해 보면서 레이아웃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 봤을 거예요. 릴레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첩할 일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것을 이용을 할 때는 꽤 중첩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좀 단점도 있기는 해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 루트 엘리먼트가 수직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버튼은 가로 방향을 취해줘야 되니까 일단 가로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레이아웃 중에서 현재 가로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드래그 해가지고서 부착해 줍시다. 레이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뷰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화면에 기본적으로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표현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부착이 됐나 안 됐나 잘 확인이 안 되어질 수는 있어요. 물론 XML 코드를 가서 명시적으로 현재 수직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가로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는 굳이 우리가 XML 코드를 보지 않고서도 보면 여기 컴포넌트 트리라는 걸 통해서 수직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가로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가로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의 크기를 보니까 레이아웃 언더바 위스 하이트가 모두 다 매치 패런트, 즉 부모 영역을 꽉 채워주고 있죠. 가로 영역은 부모 영역을 꽉 채우는 게 맞는데 세로 영역은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다 채울 것이 아니라 이 밑에 교차 화면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잘 확인해 줘야 돼요. 중첩되어져서 안쪽에 추가되어진 리니어 레이아웃의 하이트 값을 랩 컨텐트로 부여하도록 해볼 것입니다. 자, 내 내용물이 표시될 만큼 출력해라 라고 했더니 현재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는 어떠한 뷰도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쭉 쪼그라들어 버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잊지 말고, 자, 여기에다가 버튼을 추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버튼이라는 항목 눌러보면 여러가지 종류의 버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푸시 버튼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합시다. 현재 레이아웃이 중첩되어져 있기는 하는데 내가 이 버튼을 추가할 곳은 수직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라 수평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인 거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이쪽으로 굳이 가져갈 필요 없이 이 위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현재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들이 추가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추가되어진 버튼의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어서 현재
가로 방향의 영역을 1대1로 나누어서 배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각각의 위젯들 사용을 하면서 특별히 ID 값을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버튼이 눌림에 따라 탭 화면을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명료하게 식별하고자, 자, 앞에 있는 첫 번째 버튼에 대한 아이디를 page 1이라고 해봅시다. 현재 1번 페이지다 라는 아이디로 선택을 해보고, 역시 두 번째 버튼에 대해서는 page 2라는 형태로 설정을 해줍시다. 자, 1번 버튼, 2번 버튼에 대한 아이디를 각각 설정을 해 주었어요. 자, 1번 버튼이 눌리면 1번 페이지가 보여지고 2번 버튼이 눌려지면 2번 페이지가 보여지도록 작성을 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버튼 아래쪽에 지금 흰색 영역으로 표현되어진 부분에 다수의 뷰들이 교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은 비어 있어요. 이 수직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에 수평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는 형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버튼을 담고 있는 이 레이아웃과 형제 관계인 레벨로 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레이아웃 항목 밑에 가보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고, 얘를 여기에다가 지금 가이드가 좀 전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요 밑에 현재 이 중첩되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들어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우고 다시 부착할 수도 있지만 얘를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면, 자, 이제는 이 수직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수평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가한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 속성을 봤더니 레이아웃 언더바 위스 하이트가 모두 매치 패런트 되어 있으니까 이 버튼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을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현재 버튼의 레이블이 아직 버튼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버튼의 레이블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버튼의 텍스트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뭐 텍스트 속성에 뭐 여기다가 뭐 페이지 1 그냥 똑같이 합시다. 페이지 1번 페이지다 라고 써주고, 두 번째 버튼에다가는 페이지 2라고 써줌으로써 각각 어떤 페이지로 전환하게 되어지는지를 명료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되겠어요? 버튼을 부착했고 버튼의 아이디를 설정했고 버튼의 텍스트를 설정했다라고 하면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벤트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하는 일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각 버튼의 온클릭 속성을 찾아가 보면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각 버튼의 온클릭 속성에 대해서 이 버튼이 눌리면 액티비티, 그러니까 현재 이 XML 파일을 연결하고 있는 액티비티의 멤버 함수 중에 어떤 멤버 함수로 호출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멤버 함수 이름으로 뭐 onClicked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정의하는 것으로 가정을 합시다. 여기 있는 함수는 내가 정의하는 함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2에 대해서도 버튼이 눌리면 onClicked라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버튼이 눌렸을 때 페이지를 전환한다라는 다소 비슷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함수를 따로 둘 필요 없이 같은 이름의 함수로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함수를 지정을 했으나, 자, XML 문서 가서 봅시다. 현재 수직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수평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과 프레임 레이아웃이 들어있는 상태인 것이고, 수평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는 두 개의 버튼을 집어넣어 놓고 각각 페이지 1, 2라는 버튼은 아이디를 page 1, 2로 되어 있고,
onClick 속성을 통해서 이 버튼이 눌리면 액티비티에 onClicked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연결을 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onClicked라는 함수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먼저 만들어 놓읍시다. 현재 액티비티에 추가되어지는 멤버 함수로서 자, 퍼블릭 도메인에다가 반환값은 없고 onClicked라는 이름으로 뷰를 인자로 받는 그런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뷰에 대해서 임포트가 필요하면 Alt Enter 눌러주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겠죠. 이 뷰는 현재 이벤트를 발생시킨 뷰에 대한 참조를 받아주는 그런 매개 변수입니다. 현재 두 개의 버튼이 하나의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로 지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단 준비는 됐어요. 버튼이 눌렸을 때마다 그러면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이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어떤 서로 다른 뷰들을 교차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서로 다른 뷰를 두 개 집어넣어 봅시다. 워낙에는 다수의 뷰들을 포함하고 있는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규모가 좀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나는 그냥 버튼을 하나 다시 넣을게요. 일반적인 버튼을 현재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가 하나 집어넣어 놓고,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크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크기를 200dp 정도의 크기로 각각 설정을 해봤어요. 좀 큼지막한 크기로 여기 1페이지 버튼이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버튼을 또 하나 집어넣을게요. 버튼을 또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하면 버튼이 또 추가되어진 것을, 그냥 겹쳐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추가되어진 버튼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위스를 매치 패런트에서 널찍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버튼 테스트를 2페이지 버튼이라고 지정을 해 볼 거예요. 물론 1페이지 버튼하고 2페이지 버튼하고가 둘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일부 잘려서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의 버튼이 다 보여지지만 내가 상단에 1페이지를 눌렀느냐 2페이지를 눌렀느냐에 따라 둘 중에 하나만 보여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1페이지 버튼에 대한 아이디는 beyond바 1p라고 합시다. 두 번째는 현재 beyond바 2p라고 해봅시다. 자, 각각 1페이지, 2페이지를 나타낸다 라고 해봤어요. 다 버튼으로 만들었더니 아이디가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간에 현재 상황에서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그냥 다짜고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면 두 개의 버튼이 다 동시에 활성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페이지 1, 2 버튼을 눌러도 아무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죠. 자, 이제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는 1페이지 버튼만 보여지다가 내가 2페이지를 누르면 2페이지로 전환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 볼 것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쫓아가지 말고 잠깐 정지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뭘 혼돈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자, 꼭 정지해 놓고 한번 직접 해보고 그리고 나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자마자 1페이지만 보여지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일단 두 번째 버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지빌리티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비지빌리티라는 속성을 invisible, 안 보이는 상태 하거나 gone이라는 상태로 하거나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안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현재 그 버튼에 대한 존재가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XML 문서상에서 얘를 invisible로 바꿔버리는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자, 다시 복구해 봅시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 처리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액티비티 코드에 가서 현재 set content view 해서 현재 레이아웃 파일에 기술되어져 있는 내용대로 화면을 다 구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버튼에 대한 참조를 얻어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됐었어요? find view by id라는 메서드가 있었죠. 현재 액티비티의 메서드로서 r.id.b_ep라는 두 번째 버튼에 대한 아이디를 받아오고, 자, 받아오면 얘는 하나의 뷰 타입의 페이지 2라는 뷰 타입으로 얻어올 수 있겠죠. 물론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페이지 1도 필요할 거예요. 미리 가져와 봅시다. 보통 onCreate라는 메서드는 액티비티가 생성되었을 때 초기화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특히 이제 내가 이벤트 핸들러 함수 안에서 매번 뷰에 대한 참조를 가져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자주 바뀌어질 거 미리 갖다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 뷰에 대한 참조를 어떤 onCreate라는 함수의 지역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다른 메서드에서 접근이 안 되어질 테니까, 자, 이 부분을 지역적으로 두지 말고 페이지 1, 페이지 2라는 참조 변수를 멤버 변수 영역에다가, 우리 굳이 퍼블릭 영역에 둘 필요는 없겠죠. 프라이빗 영역에 멤버 변수 영역에다 두고, 그리고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지역적으로 선언된 변수는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자, 우리가 여기 변수 이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이 하이라이트 되어지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은 변수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onCreate에서 얻어온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느냐, 일단 onCreate에서 onCreate에서 페이지 2에 대해서 set visibility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시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적으로. 자, 어떻게 설정할 거냐 라고 하면 visible, invisible, gone 이라는 상수값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상수값은 view라는 클래스의 멤버일 테니까 아마도 view라는 클래스 안에서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invisible 있네요. 자, 그러면 현재 view를 숨겨라 라는 형태로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잘 숨겨졌는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제는 XML 문서상에서 숨기지 않았지만 그 해당하는 뷰가 잘 숨겨져 있는 두 번째 버튼, 아까 길쭉한 버튼이 숨겨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내가 보이고 싶은 뷰만 교차해서 화면에 나타내 주도록 해주면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onClicked라는 함수에서는 현재 view라는 객체에 대해서 id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getID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현재 이벤트를 발생시킨 뷰의 id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id 값이, 이 getID의 값이 아까 정수값으로 나타냈었는데 리소스에 대한 id가 반환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간단하게 스위치 구문을 통해서 정수 성질들의 값들이라면 간단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현재 v.getID를 통해서 하나의 정수 값으로 현재 이벤트를 발생시킨 뷰의 id 값을, 리소스의 id 값을 반환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케이스절을 통해 가지고서 r.id. 우리 상단에 있는 두 버튼에 대한 id가 b_page였었잖아요. 그래서 b_page인 경우와 혹은 케이스 r.id. b_page 2번인 경우, 두 경우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1페이지가 선택되어지면 어떤 일을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아까 페이지가 선택되어질 때 가시성을 바꿔줬었잖아요. 1페이지가 선택됐으면 1페이지에 대해서는 비지블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 1페이지에 대해서는 비지블한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고,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인비지블한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가 선택되어지게 되면 이제 거꾸로 해주면 될 거예요. 1페이지는 인비지블 해주게 되고 이 페이지가 비지블한 상태가 되도록 작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으면 자, 1페이지가 현재 펼쳐져 있는 상태이니까 2페이지 눌러주면 이제 2페이지의 내용이 나오죠. 1페이지 눌러주면 1페이지 내용이 나오죠. 뭐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 레이아웃 영역을 여러 개의 뷰들을 교차해서 사용을 할 때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예에서는 내가 그냥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교차할 영역에 그저 버튼을 하나씩만 두었어요. 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예에서는 여기다가 단순한 위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뷰 그룹들이 와야 되겠죠. 다수의 항목들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뷰 그룹들을 배치를 하고 그런 뷰 그룹들을 서로 가시성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교차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연습을 위해서 뷰 그룹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을 좀 확장하는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